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노영찬 교수님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44년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동양정신문화연구회를 28년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UC 산타바바라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유교와 노장 사상을 비롯한 동서양 사상의 비교 연구에 깊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장, 목련장 수훈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포토맥 포럼의 이영목 회장님께서 신년 인사가 있으시겠고 이어서 노영찬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인사드립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병오년 해가지고 구글을 해보니까 병오년이라는 해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임진년에 임진왜란, 병자년에 병자호란, 무슨 뭐 을사보자기 을사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김덕원 신부의 순교가 있었더라고요. 병원년에.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아무 일도 없이 새해 오직 좋은 일만 벌어지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 노영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사실 이영목 회장님이 부탁을 하신 제목입니다. 노자 사상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꼬리 따분한 2600년 전에 노자 얘기를 뭐 지금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알아야 하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좀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노자 사상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노자의 도덕경을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조진네이션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건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고 그렇게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우선 어떤 사람인가? 노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글자가 늙을 노자고 아들 자자인데 이 자자라는 것은 사실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또한 큰 스승님, 이 공자, 노자, 맹자, 그때 이 아들 자자는 마스터,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아주 나이가 많은 old master. 그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 보면 중국에서 이 늙은 노자에 성이 없습니다. 저 같은 노자는 있어요. 저도 이 노자가 중국성인데 그러나 그 늙은 노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old master. 근데 그래서 그냥 그 노자라는 사람의 그 신원도 불분명하고 또 어떻게 이게 좀 왔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변명한 지 많지 않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신비스러워요. 이 공자는 또 뚜렷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도 알 수 있고 또 분명히 태어난 앞으로 죽은 날 다 알 수 있는데 노자는 그게
없이 어렴풋하게 아마 BC 600년경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뭐 그런 얘기는 덮어두고 이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많은 분이 그렇게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 노자를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많이 강의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어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자 사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그 매력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 그 대학원 공부하는데 산타바바라에서 그때 노자 사상이 굉장히 미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래서 학교에서 다오이즘 이걸 내면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노자 사상이 그 웨스트 코스트, 이 캘리포니아 그때 그 당시에 그 문화가 히피 컬처, 여러분 들어보세요. 히피, 그 카운터 컬처, 굉장히 리버럴하고 때로는 아주 리벨리어스, 이렇게 좀 반항적인 그런 문명이 그런 문화가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지배했는데 그 웨스트 코스트에 그때 이 노자 사상이 굉장히 미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네, 그럼 여러분 친절히 가시겠죠? 좀 기가 막히지 어떻게 미국 애들이 이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노자 사상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기성 세대라든가 기성 문화라든가 기성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반항, 이걸 뒤집어 보려는 생각, 혁명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건 그렇고 노자의 쓴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책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따지면은 글자 수를 따지면은 그 한문으로 5,0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읽으면 다 읽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휴스턴 스미스라고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세계 종교를 소개하는 책들을 많이 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노자의 도덕경은 2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20년에 걸쳐 읽을 수도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만큼 이 도덕경이 짧지만 깊게 읽으면 20년이 넘어 아마 한 평생을 읽고 또 읽어야 할 그러한 책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를 보면은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가지고 중요한 그 2가지 사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 사상이고 또 하나는 도교 사상입니다. 물론 불교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우리 진월선이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신적인 지주가 유교적인 전통과 도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바로 남성적이고 양이고 이 도교적인 전통은 여성적이고 음이다. 근데 그렇게 대조를 할 정도로 이 2줄기가 중국, 한국, 일본에 걸쳐 동아시아 전체에 깊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다 드린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 노자 사상을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특히 서양 역사를 보면은 서양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노장 사상이 이런 전환기 어느 시대에 속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칼 야스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고 이 사람이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Axial Age, 차축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칼 야스퍼스가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인간의 문명과 정신의식이 싹 트는 것이 언제쯤이었던가? 그것이 바로 서기 기원전 800년부터 300년, 200년 그 사이에 인류 역사가 동서를 불문하고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에는 힌두교, 불교, 그리고 중국의 공자, 맹자, 뭐 이런 그다음에 노자, 또 이 유럽에는 그 그리스 문명 가운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런 분들이 나오고 히브리 전통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모스, 에이제야, 아이자야, 이사야, 아모스 뭐 이런 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할 때 한 몇백 년 사이에 동시에서 다 일어났어요. 인디펜던트하게 다른 분과 관계없이 아주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보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 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 인간의 정신적인 의식이라든가 또 인간의 운명이라든가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가서 사냥하고 농사지어서 먹고 이렇게 산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였는데 BC 한 800년 전부터 이런 성각자들, 아주 뛰어난 천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차축 시대, Axial Ag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노자가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결론을 뭐 하긴 이러지만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축 시대가 왔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제2의 차축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2의 차축 시대에 주된 인물이 노자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변화와 변천을 겪으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인류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겪고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주인공이 노자 같은 사상이 앞으로 우리 인류를 갖다가 깊이 영향을 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차축 시대가 있었지만 그 후에 중세가 옵니다. 그 중세가 지나면서 근대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게 중요한 그 사건들이 몇 개 생깁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세 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 그 다음엔 문예 부흥, 레네상스. 그다음 세 번째는 enlightenment, 우리 말로 계몽주의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서구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가 다 뿌리를 이렇게 나가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레포메이션, 레네상스, 그다음에 인라이트먼트, RRE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같은 것은 거기서 새로운 인간의 개인과 신앙의 자유와 개인과 이런 것이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되고 또 문예 부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라이트먼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몽주의. 그런데 따져보면은 이 레포메이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중심 사상이 간단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예를 기독교가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을 다시 우리가 부흥시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서를 우리가 다시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보면 레포메이션 하는 그다음에 이 문예 부흥 르네상스도 사실 히랍 그릭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문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계몽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랍 사람 소크라테스나 플레이토라든가 그런데 이 사상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킨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계몽주의 지금 근대 사상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몽 사상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한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글자가 enlightenment. 그 전까지는 중세가 이게 암흑기였는데 enlightenment가 지금 새롭게 불이 켜져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다. enlighten. 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 기본이 이성에서 나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정신이 다 enlightenment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세운 founding fathers 뭐 조지 워싱턴이니 토마스 제퍼슨이니 뭐 제임스 메디슨이니 보면은 특히 토마스 제퍼슨 같은 그런 인물들은 계몽 사상에 깊이 젖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계몽주의에 입학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제퍼슨 메모리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unalienable right. 우리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계몽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근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현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계몽 사상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합리주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만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부인 못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난 4세기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지난 4세기, 5세기가 바로 Enlightenment 시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성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그 이성주의가 reason, rationality, logic, scientific thinking, analytical method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니 감히 이것을 누가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이런 중요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압도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지금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absolute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려면 분석적으로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So what's wrong? 그렇게 살면 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제 선생님이고 또 친구였던 중국학자 뚜에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뚜에밍. 제가 디서테이션 쓸 때 그분이 커밋 멤버였어요. 뚜에밍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제 하버드에 1980년에 갔는데 한 30년 가르치다가 지금은 북경대학으로 갔지만 자기가 거기서 가르친 후에 자기 경험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언더그레이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뚜에밍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따분한 유견이 이런 걸 누가 그 하버드 대학 경질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뚜에밍의 과목이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과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건 뭐 아니 꼬리타분한 공자명자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젊은 애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낄까? 그래서 이제 뚜에밍이 생각을 한 게 제목을 뭐 이거라 뭐 공자명자 붙이지 않고 제목을 근사하게 붙인 거예요. 그 과목 그 이름이 모럴 리서닝 도덕적인 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걸 붙이니까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와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버를 잘 한 거죠.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400명, 500명이 학교마다 등록해가지고 뭐 TA가 한 10명 정도 되고 아주 그 굉장해서 아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과목이었는데 뚜에밍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르칠 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설문지를 내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과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다 설문지에 써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자 이성과 합리, 분석,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쭉 써놓고 한쪽 컬럼은 또 오른쪽 컬럼은 다른 쪽 컬럼은 감성, 직감,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 이런 걸 쭉 썼는데 내 생각에는 어느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학생들이 대개 선택한 게 뭡니까? 합리, 이성, 분석, 과학적인 사고방식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이 지나면서 점점 학생들의 추이가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첫 학기에 선택하는 것이 뭐냐? 감성, 직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다음에 집단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뭔가 젊은 학생들이 다 브릴리언한 젊은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이성과 합리가 다 훌륭하지만 이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믿기는 어렵다. 이제 직관이 중요할 때가 됐고 인간의 감성과 감정이 중요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이게 체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노자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실 테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네.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서구의 사고방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성입니다. 합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원래 그 히랍 철학으로 되돌아가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누가 했습니까? 히랍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척도다. 그래 인간이 완전히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요, 인간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자입니다. 놀랍지요. 600년 BC에서 벌써 노자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 중심이 아니다. 근데 인간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인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 인간 우월주의,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것은 되게 아주 무식한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섬기지, 우리가 제게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섬기느냐, 인간을 중요시하고 신을 섬기고 자연에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자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 자연 속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걸 너무 무시하고 인간 우월주의에 올라가서 Man is above nature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자연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은 우리가 이게 잘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재료를 찾아가지고 인간을 봉사해주고 서브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 속에 자연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인간 특정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안트로포센트리즘. 안트로포스란 말은 히랍 말의 인간이란 말이죠. 센터, 안트로포센트릭 way of thinking.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모든 가치 최고다. 이런 이 생각이 왜 왔을까? 여러분 여기 교회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기독교에 관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 이단이다 이렇게 쫓겨나죠. 그런데 기독교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이런 사고를 많이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에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강커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와서 물론 신학자들이 요즘은 거기에 다 반성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때로는 not only use but abuse.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미칩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면 곧 우리를 파괴시켜요. 자연과 인간 사이 이런 관계가 있는 줄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과 인간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도 이러면 조금 반성을 하고 이거 창세기의 이 창조론을 좀 다시 이해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자 생각에서는 이 동아시아 전체 이 문화 가운데서는 서구 기독교나 유대교와 달리 창조 신화라는 게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없어요. 그 후에 상하천 역사기에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집어넣어서 돌아가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건국 신화는 있어요. 뭐 당군 있고 바적부수도 있고. 근데 일본도 그렇고 다 이 동아시아의 세계관이 원래가 어떤 특별한 어떤 초월자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놀라운 생각입니다. 창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왔다. 이 생각이에요. 놀라운 생각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도를 찾는 겁니다. 이 도덕, 도덕경, 이 노자의 도가 따로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의 흐름 그 속에 이미 도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자연을 잘 살피면 그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부터 이렇게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도를 도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도가 아니다. 우리가 도를 인간의 합리나 논리나 이성으로 어떻게 어떤 딱 벽에 짜여가지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건 도가 아닙니다. 도는 이것을 초월해요. 이성을 초월해요. 도가 흘러가는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교에는 항상 도덕경에는 물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물이 도에 가깝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것을 낮은 곳으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늘 도덕경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인간의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별로 본성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 욕심이 많고 뭐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나쁜 점을 우리가 많이 말했는데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accep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그 본성적인 것이 죄악적인 거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십계명 이런 걸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노자의 생각은 어떤 인간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누가 만들어
감정을 찾을 게 아니라 자연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깊이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 모든 행복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일 때 항상 그래. 사람은 누구든지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다. 근데 공자의 그 도덕경 2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머리는 텅 비우고 머리 비워요. 배는 채우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진리거든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배를 채우고 머리는 비워야 돼요. 이 머리 복잡한 머리를 좀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 임이 많아요. 공산주의, 무선주의. 이게 어릴 때부터 저기 김정은이가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다가 애들한테 딱 집어넣어요.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비우고 그 대신 배를 채우라.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자가 아주 솔직하게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흘러가는 자연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다 욕심 있잖아요. 다 돈을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다 죄다. 그렇게 해버리면 돈 벌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안 생겨요. 그 돈을 좀 벌어가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돈이 벌려지지. 아무리 인센티브 없이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라고 그러면 누가 이래? 안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제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이 자본주의의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억셉트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본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경제가 이루어지느냐. 물론 규제도 할 건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인위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그냥 분배해버리자. 좋죠. 누구든지 다 똑같이 잘 살고 못 살고 안에 평등. 그런데 자본주의 기본 입장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추구하게 되면서 그 추구 자체가 신비스럽게도 어떤 조화를 가져와요. 아담 스미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Invisible hand. 다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볼 수 없는 손길이 있어서 신의 섭리가 있어서 세상이 돼간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들이 뭐 이런 걸 노자를 읽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살 때에 오늘 레간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레간이 원래 캘리포니아 가버너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건들이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떡하니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레간의 생각 가운데는 노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뭔가 정부를 자꾸 크게 만들면 좋지 않다. 적게. 노자의 사상에 모의 많이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적게 하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자본주의 생각. 그래서 이걸
deregulation. 그래서 이 항공 이 모든 저 기업들 갖다가 다 deregulation 다 풀어주죠. 정부가 간섭할 거 non-interference 이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걸 자꾸 인터피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다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노자적인 생각인데 저 사람이 노자를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외관이 조금 그런 노자적인 영향을 받은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외관이 당선됐을 때 이제 LA에서 큰 호텔에서 뭐 기념식 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이제 거기 정부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게 지금 여기 Secretary of State는 누구고 뭐 Secretary of Defense는 누구고 이런 말들이 다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대답이 글자기는 노자 말을 인용해요. Those who speaks do not know. Those who know do not speak. 그게 바로 말하는 사람은 모르고 있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도덕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를 지나서 좀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티 현대까지도 지나가는 새로운 세대가 됐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차축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제2의 차축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도덕적이나 노예 사상을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금 인간이 모든 일을 할 때 자유스럽게 모든 것이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원칙을 피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새로운 그런 문화가 나오고 또 둘째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길이라고 도라는 게 길이거든요. 우리 말하면 길인데 길을 사실은 길은요 요즘은 우리가 길을 만들지만 옛날엔 길이 없었어요. 길은 저절로 나와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길이라고 이제 원래 따져보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저절로 나와지는 게 길이었어요. 그만큼 노자가 이 도를 내서 도는 우리가 미리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도는 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길, 그 과정 자체가 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우리가 또 요즘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국가가 모든 걸 잡고 모든 걸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둘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나 노자 생각은 절대로 단일화를 하잖아요. 다양화를 해요. 이 세상을 자꾸 단일화시키려고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도덕적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가져놓고
극히 자기 인간적인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세상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제국화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린 사람이 다 망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도량 형부를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통일해서 단일화시키면 이 새로운 내가 만든 이 진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12년에 꼭 12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를 시작할 때 보통 항상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시간이 좀 나갔는데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서에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상대 탑을 자꾸 쌓아가요. 자꾸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 바벨탑이 왜 성공을 못했습니까?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흩어버렸어요. 세상에 말을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말을 다 흩어버렸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단일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He looked the other way. 우리가 다시 이제 21세기를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단일화가 항상 실패한 것을 이미 바벨탑의 신화에서 아주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양화가 다분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자꾸 일어나씩 나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바벨탑 신화에서 봤듯이 역사적으로 진시황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로마가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27세기는 무엇을 스페인, 포르투갈 이 세계를 다 지배. 그다음에 가까이는 영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 지지 않는 땅, 영국의 목표였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일화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양화하는 생각, 각자 각 나라가 자기 문화라든가 자기 사회에 맞도록 살 수 있게끔 서로가 존경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세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저는 미국이 지금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단일화를 시작하면은 이게 멀리 못 가요. 결국은 망해요. 아메리칸 엠파이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이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 로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미국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 자기 마음을 다 다양화시키려면 이게 큰 문제점이 내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될 때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노자 사상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은 싹 버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도 요새 많이 듣고 있지만 탈중앙화 그리고 다양화 이 정말 사상이 노자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일단 질문해 주시면 식사가 준비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 그 노자를 서양학 어떤 분들이 많은 서학자들이 동양의 예수라고 그렇게 부른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노 교수님은 그와 의견이 다를 줄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예수하고 노자의 유사성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노 교수님이 지금 통합 시대 통합이라는 게 바벨탑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바벨탑의 문제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AI 시대는 전 세계가 지금 AI가 세계화 시키고 있거든요. 지식, 정보,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얘가 지금 세계화 저는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그건 좀 제가 노 교수님하고 좀 다릅니다. 세계화가 앞으로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어디서든지 정보와 지식을 소통한 같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선 보니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 AI가 어떤 결과를 우리 인類에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